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핵심국인 중국의 주요 도시가 봉쇄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요. 공급망 확보가 더욱 필수적인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익숙한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프렌드 쇼어링은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버팀목을 세운다는 뜻의 쇼어링을 합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끼리 모여 촘촘하고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경영학에서 쇼어링은 기업의 생산시설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쇼어링은 기업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프렌드 쇼어링은 생산시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의미에서 리쇼어링과 비슷하지만 꼭 국내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에 생산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프렌드 쇼어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급망 구축 관련 보고서에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단어를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급망 병목 현상을 겪은 뒤 대응책으로 프렌드 쇼어링을 강화하기 시작한 건데요.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과 같은 비우방 국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프렌드 쇼어링을 또 한 번 강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 13일 미국 싱크탱크 발언에서 프렌드 쇼어링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위주의 교역을 통해 일종의 진영 모역을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가 핵심 원자재, 기술, 생산에서 지닌 지위를 공급망 교란에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구성된 칩포 동맹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칩은 반도체를 의미하고 사는 동맹국의 수를 말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와 공급망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회의에 외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초대하며 한국과의 반도체 동맹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3국과 미국이 맺는 첨단 반도체 기술 동맹은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강화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등의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의 주도로 이달 하순 출범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달 20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IPEF 참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을 전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의 또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업체 인텔은 아시아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깨겠다며 유럽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달 독일에 23조 원을 투입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공장 건립을 시작해 2027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텔은 유럽에 향후 10년간 1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과의 반도체 동맹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죠. 일각에서는 프렌드 쇼어링의 강화가 탈세계화를 통한 경제 블록화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과 이에 대항하는 중국, 러시아를 두 축으로 블록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프렌드 쇼어링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닌 값싼 인건비를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 소비자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공급망이 재편되면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유지해왔던 애매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에는 다수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기술 통제로 외국의 반도체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동맹 결성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들만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높아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도 있죠. 재편될 공급망에 대비해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